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베트남 전쟁의 교훈. 미국과 북한의 푸에블로호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악연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후 1967년에서 1968년까지 북한은 200명의 공군 조종사를 북베트남에 파견하여 하노이를 지키게 하였으며 심지어 미군의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B-29 폭격기는 북한의 주요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다. 공습에 의한 공포를 뼛속 깊이 느낀 북한은 미군의 폭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베트남과는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이므로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자란 경험을 공유하면서 뜨거운 형제를 느껴 북베트남에 공군을 파견하여 도움을 주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을 상당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북베트남과 이처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은 북베트남과 베트콩을 돕기 위해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을 거행한다.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를 일으켜 당시 대한민국의 베트남 파병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지만 반전운동의 확산으로 추가 파병이 어려워지자 주한미군의 베트남 파병을 고려한다.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한 박정희 정권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잠재우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특별 원조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파병군인의 전투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1965년부터 파병하기 시작하여 1972년까지 30여만 명을 파병하였다. 베트남의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만들기 위한 작전을 시행하였다. 이른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라 불리는데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휴전선을 뚫고 내려와 청와대를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의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보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처럼 북한의 김일성은 북베트남의 호치민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들어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의 베트남 이동을 막음으로써 미군을 중심으로 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미국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1973년 3월 철수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32만 5천여 명의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 전쟁은 미국 내에 반전 시위가 확산됨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으며 남베트남 정부와 군대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무능력으로 인해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베트남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베트남과 5만 8천 명의 군인이 죽은 미국은 1972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고 양국은 지난 50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맥나라만은 베트남 전쟁의 패배로부터 얻은 교훈은 우리의 무지와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의 얼매인 눈먼 포로였다고 한국전쟁을 연구한 브루스 커밍스는 맥나라마의 교훈을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래 경과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이 북한이 지원한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하고 만 것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잊지 못하는 악감정 중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아직도 미국은 정전 70주년이 지났음에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국교를 수립하지 않고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가 가진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주고받은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는 동시에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씩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면 북한은
미국의 자존심일 수 있는 푸에블로호를 반환하고 미국은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자력갱생을 도와줄 수 있는 대외 제재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서로의 해묵은 미움의 씨앗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씩 존중하는 데서 시작하면 어떨까? 김춘수의 시 꽃 중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시구가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먼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감옥에서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것은 사실 수용자의 인격을 무시하며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할 때 Special Envoy for the DPRK라고 칭한 것은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부름으로써 북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호였는데 이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청신호로 여겨진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게 쌓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자그마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것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고 미국 역시 자신 안에 숨어있는 탐욕인 악의 모습을 쳐다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여길 만큼 자신을 미화하고 싶은 검은 욕구가 숨겨져 있다. 이제는 북한과 미국 모두 서로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치유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씩 양보함으로써 지구상의 유일한 미수교국이란 오명을 벗어나 수교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여정이 아직도 멀게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교훈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상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서 자존심을 챙겨주어야 하고 북한도 제재로 인한 국민의 곤궁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찾으라고.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링컨의 국가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협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